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차장님.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땡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어디 계셨어요? 여기 일찍 밑에 오셨는데. 있었고요. 아, 그러셨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튜디오 안에. 네, 그 밖에 경호하시는 분하고 네. 소란소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신발이 여기 대단하시네. 둥글둥글하셨죠. 네. 자, 최강욱 유튜버 계속해서 함께 하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최욱의 요즘 웃음벨이죠.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벨? 네, 너무 웃겨. 제가요? 미치겠어요. 정말 보통 웃긴 게 아니에요. 제가 50 넘어서 민주투사 됐다가 이번 네. 주에 민주당원된 시장주의자인데 네. 이렇게 엄숙하지 않아요? 좀? 아니 웃겨요. 너무 웃겨. 근데 저만 그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지 그 유튜브에 우리 의원님 그 영상 막 올려놓고 그러더만. 어떤 영상? 허은하 있어. 허은하 대표랑 한 거 있어. 너 의자 뒤로 밀고 이렇게 그게 만화하고 좀 다르더라고 느낌이. 만화에선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근데 그거 이재명 TV에서 저희가 포온 거예요. 네. 잠깐 한번 볼까요?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혐오를 떨쳐버리고 잘했어. 국민 행복을 위해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못했어. 문책인가 무능을 벗어던지고 국민 행복을 찾아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세요. 재밌네. 웃겨요 진짜. 왜 이렇게 웃겨? 아이디어도 좋고.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엉망이에요. 여기서 그 많이 단련한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저게 그 만화의 그 성우분 톤이 워낙 하이톤이잖아. 맞아요. 그 최대한 올리라는 거야 톤을. 되나 그게 맘대로. 그럼 허은하고는 되잖아. 네, 너무 잘하셨어요. 거긴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도 해봐. 알겠습니다. 한 개 적어야 한 개. 예, 뭐 아무도 알아서 하시고. 네. 자, 그리고 보호주의 종말 이준석 저격수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더 강화된 이준석 폭격기 신인규입니다. 네, 요즘 너무 맞습니다. 힘들어가지고요. 네. 아마 국민들께서 그 3차 토론회 이후에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시는데 오늘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 근데 내가 보기엔 폭격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스스로 자폭을 해. 자폭을 하는데 뭘 폭격을 해 거기다 대고. 그래도 깔끔한 마무리가 또 들어가줘야 돼요. 마무리 들어가야 됩니까? 사기사살? 예, 마무리. 윤석열이가 진짜 대단해. 이낙연 정리했지, 이준석 정리했지, 싹 다 정리했어. 싹 다 정리, 손학규 정리했지. 네. 세상에 내가 이 윤석열이 때문에 살다가 김용남하고 같은 당이 되는 일까지 생겼어. 입당했어요? 뭐? 입당했어? 탈당한 적이 없어. 뭔 소리야? 그래? 선거 기간 내내 지금 계속 이거 입고 다녔는데 여기 빨간 줄 있잖아. 이거 김용남 허은하용이었거든. 파란색이 됐어. 근데 어쩜 그렇게 그 탈당한 사람 같아요. 행색이. 아니, 행색은 출당. 그래. 행색은 다 출당. 출당으로 알아. 출당.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민동기 기자님. 네. 지금 사전 투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투표율이 네. 사전 투표율이 잠시만요. 네.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아까 2시 기준으로는 12.7%. 3시 기준으로 3시 기준 나왔네요. 14.05%. 어우, 많이 올랐네요. 그 지난 대선하고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네. 3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대략 지난 대선보다 1.74% 그렇죠. 포인트. 예, 높네요. 높습니다. 좀 나는 서운해. 더 높아야 돼. 조금 네, 더 높아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30, 내일 30, 본투표 20에서 80 하면 딱 좋은데. 80도 너무 약해. 86으로 우리 했잖아 네, 그때. 86. 그때 80이지 않았나 우리 목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더 올렸어? 예, 화가 더 많이 나가지고 네. 또 올렸어요. 그럼 황교안 후보 득표율이 20%에서 14%로 떨어진 거야? 투표 안 한 사람들 자기 표라고. 근데 황교안 이번 사전 투표에 대한 입장 나왔어요? 이번 김문수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럼 황교안은 아무도 취재를 안 해줘서 그런가?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것까지 내가 들었거든. 계속 부정하고 아니 근데 다녀가지고.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는 했지만
사전 부정권을 잡아내면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이긴다 어쩌고 그랬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를 했더라고 또. 오락가락 네. 하고 뭐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 뭔 소리야?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하지 말던지 본인은. 난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정확한 얘기는 관외 투표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본인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근데 왜 본인이 그런 거야? 관외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관외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 이거. 이러다 보니까 약간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나도 그래. 나도 그게 정답이야.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가 계양구 가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양반이 대선은 이미 끝났고 대선 이후에 제일 확실한 보궐선거 구역이 계양이잖아. 그래서 보궐선거 운동하러 갔나? 그 생각이 들던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엄청나게 코믹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가장 확실한 보궐선거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인천 계양구가. 아니 그거를 갖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긴장감 없는 상륙 작전 처음 봅니다. 뭐 상륙을 하면 막 우리 본진이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감이 남아야 되는데 아주 편안한 상륙 작전이었어요. 아니 오늘 그게 그 있었어. 사전 투표 한 사람들 보니까 그 국민의 그 김은혜 그 사람 그것도 거북섬에서 맞아. 했던데 너무 유치하고 잘아. 근데 문제는 뭐냐? 걔네들이 그거 시작하는 사업이야. 망친 건데. 네. 그럼 뭐 자기들이 뭐 고개를 숙이고 망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투표를 하든가. 참 힘듭니다 진짜. 진짜 적들 너무해요 진짜. 제가 좀 전에 여의도역에서 벌어진 유세를 하고 왔는데 예. 유세하러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자기가 호주에 산대요. 근데 그 재외국민 투표를 놓쳤대.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오늘 사전 투표했대. 와, 진짜 그런 분들. 아니 제가 매불쇼 시작하기 전에요. 최욱 씨 팬이라고 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전 투표 때문에 와서 투표를 하고 내일 돌아가신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내일 다시 출국한대. 맞아요. 호주로 돌아간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번에. 야 그런데도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죠. 너 임마 무조건 거제도 가서 임마.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사전 투표 진짜 편하잖아요. 편합니다. 편해요. 가까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또 이준석 후보 얘기만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매불쇼에서 이준석이 토론회에서 했던 젓가락 발언, 이 발언 이재명 후보 관련자가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내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 지지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내가 또 팩트가 틀렸다고 난리 치는 거야. 네. 예,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이 했던 젓가락 발언, 이재명 후보 본인 포함, 아들 포함 그 누구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자는 그 말을 한 사람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나는 답을 했지. 그러면 이제 이준석한테 물어보고 이준석이 답을 할 차례야. 네. 그 발언을 한 사람 누구냐고. 근데 기자가 물어봤더라고. 자, 이준석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하신 발언이 지금 아들이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저도 아들이 했다고 그래서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아들이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저는 이런 발언이 있다면은 당신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진짜 끝까지 정말 말장난. 최악인데. 야, 세상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발언이 그럼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하고 관련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쓰레기 발언을 그러면 토론회에서 대선 토론회에서 그 쓰레기통 다 뒤져갖고 다 물어볼래? 갖고 와가지고. 아니 이 발언을 관점이 뭐가 궁금해. 아니 저거 진짜. 저거 진짜 아무튼 이준석이랑 가까이 있었던 놈들 과거라도 다.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솔직히 이제 이준석은 저 미친 발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재명 아들을 연상케 해서 이 쓰레기 발언을 세상에 알린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려고 했던 그렇죠. 거야. 네, 그게 목적이죠. 이게 주 목적. 주 목적이 그거야. 근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발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재명 아들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성 인식을 검증하려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쭉 바꾼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순화해서 표현했다는 것은 특정 발언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렇잖아요. 전제를 순화해서 얘기하는 표현했다라는 건데. 것은 그렇죠. 특정 발언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특정 발언 그럼 누가 했는데 또 따라 붙는 거야. 그럼 또 아들이 아니래. 근데 순화 말장난이죠, 말장난. 뭐 하냐? 진짜 말장난이야. 아니 근데 신인규 변호사 방송 시작할 때 나한테 몰래 적어준 거하고 왜 달리 점잖게 얘기해? 나한테 몰래 방송 들어가갖고 말도 못하고 몰래 적어줬잖아. 이준석이 진짜 미쳤나 봐요. 이랬잖아. 아직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말을 제가 필담으로는 미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요거는 단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준석을 퇴출시킨다가 아니라 이준석 계열을 다 퇴출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계열을. 반정치 계열. 사실은 화요일 저녁에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문제적 발언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그러니까 뭐 천하람 그렇지. 의원도 그거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왜 내가 이준석 계열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예. 얘기를 했는지 요거 잠깐 짚고 갑니다. 천하람 국회의원입니다. 예. 저는 천하람 의원을 막 비판하는데 시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천하람 의원이 이 쓰레기 이준석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정말 헛소리 대잔치입니다. 예. 자, 천하람의 헛소리를 축약하자면 뭐냐? 심상정 당시 대선 후보가 돼지 발정제 문제 삼을 때는 다 괜찮다고 하다가 왜 이준석이 젓가락 발언을 하니까 이거는 문제 삼느냐 이거거든.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를 좀 하고 천하람의 헛소리를 듣겠습니다. 예. 2005년에 발간한 홍준표의 자서전에 돼지 발정제 이야기가 나와. 정말 이 최악이야. 홍준표. 네, 홍준표 비판을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최악인데 예. 내용이 뭐냐면 대학 시절 그 하숙집 다른 학교 학생이 짝사랑하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예. 그 여대생을 이 돼지 발정제를 이용해서 성폭력 범죄를 꾀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돕다가 실패했다. 이 미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서전에 넣었죠. 예, 자서전 2005년에 발간된 예. 거야. 근데 이 내용이 지난 2017년 대선 기간에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도 이제 뭐 사과를 했고 심상정 후보가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네. 그 발언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예. 심상정 후보는 돼지 발정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천하람이 어떻게 헛소리를 하는지 와 진짜 막 뚜껑 날라갑니다. 지들은 근데 엄청 똑똑해 자기들끼리는. 그게 더 미치겠어 나는. 자 천하람의 헛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표현도 원래보다는 최대한 순화해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이준석 후보 아침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심상정 후보는 예전에 그 홍준표 시장한테 돼지 발정제로 그 공격했을 때 뭐 그때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냐. 이런 논의도 결국은 본인들에게 불편한 얘기면 전 국민한테 불편한 얘기고 자기들은 돼지 발정제 얘기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국민들한테 안 불편해라고 하는 좀 약간 이상한 특권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로라. 나는 이거 비판하고 싶지도 않다. 아니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이기인 전 도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또 무슨 젓가락 얘기를 손석희 앵커가 당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을 만들 때 저도 뭐 창당 단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 떠나고 허은하 전 의원 떠나고 뭐 그리고 민주당에서 합류했던 분들도 사실상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캠프에 전혀 관여 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펜코당이야. 정말로 커뮤니티. 펜코당이 돼버렸어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온 얘기를 맨날 들여다보고 그걸 믿고 그 그걸 얘기로만.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 근데 팩트 확인도 안 하고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딱 펜코당이에요 지금. 심각해요. 아니 사실은. 그리고 더 이준석 개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천하람 봤죠. 예. 또 이제 그 김용태 국민의힘 지금 대표입니다. 김용태. 김용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이놈아. 발언했던 분이 누구야? 누구냐고 그게. 누군데?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 댓글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댓글 다 그러고 할래 그렇게 성접대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는 내역이 나왔잖아. 펜코야. 왜 그거는 팩트 체크 안 하냐? 아 정말 쉽지 않은데요. 포기해. 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대파 이수정 선생. 그렇지. 빠질 수 얼마 없지. 전에 1로 보이냐 2로 보이냐 그. 그거 했었잖아. 빠질 수 없지. 또 있어? 그 작품은 될 것도 아닙니다. 네. 이분은 매일 작품을 하나씩 쏟아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분은요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또 퍼다 날랐습니다. 보여주시죠. 저 읽기가 좀 그런데요. 네. 보시면 아직 가짜 뉴스니까 읽을 필요는 없고. 네. 네. 저렇게 돼 군 있습니다. 면제.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군 면제, 아들 둘도 군 면제. 이걸 올려놓은 거야.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아들 둘 다 공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수정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수정의 헛발질은 계속되는데요. 이번에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예. 그 이후에 여기에 또 참전 안 할 수 없잖아. 예. 이거는 또 헛발질을 했는데요. 무슨 헛발질입니까? 그러니까 TV 토론 끝나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수정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을 딱 올리면서요. 이렇게 씁니다. 이래서 절대 저는 당신과 함께 갈 수가 없다고요. 이거야말로 가해인 거 모르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저 사진이 어떤 상황이냐면 5월 13일 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훨씬 전이에요.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들하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정청래 의원이 왜 네. 1번 뭐 이런 캠페인을 막 벌일 때예요. 네. 그때 박주민 의원하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다 이제 식사를 하다가 뭘 먹다가 1번 이렇게 이제 네, 맞아요. 예, 1번 찍으라는 거죠. 네, 이재명 5월 후보를 13일. 찍으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올려놓고. 건데 올려놓은 건데 이거를 마치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 여기 모이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젓가락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분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대단해. 네. 언제까지 근데 이럴 거야 진짜. 이 진짜 이 완벽히 망상이고 이거는 가짜 뉴스잖아. 근데 또 요거를 또 보고 오늘 방송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네? 진짜?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 자체적으로 해소가 됐으니까 방송 중에 해소가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젓가락 들고 나오고 그러더만요. 하는 거야. 사진 올렸다. 근데 그 안에서 그게 됐- 정리가 해결됐어요? 됐어. 정리가 돼서 네 굳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사고들만 치니까 대단해. 진짜 대단해.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가 나오셨으니까 요거는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KBS 이슈를 너무 안 다뤘는데 KBS. KBS는 공영방송, 특히 선거 기간에는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번에 KBS 뭐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뭐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요. KBS 뉴스광장이 5월 16일 날 보도를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도를 했어요. 예. 이른바 그 중도층 표심이다. 중도층 표심. 예, 근데 KBS가 이 그래프 같은 걸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당시 요거. 이재명 후보가 차이가. 55, 네. 김문수 후보가 22, 뭐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시면은 22%는 55%에 비해서 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 빨간 그래프를 보면 약 한 3분의 2는 뭐 이렇게 한 치고 40% 정도 저번 길이네. 얘기가 많이 올라왔네. 37보다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크기를 실제 비율하고 다르게 표시를 해서 지지율 격차를 왜곡했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요 회의를 열었는데 예. 행정지도 이렇게 이제 의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KBS가 바꿨어요. 수정했어. 수정을 했으니까 쑥 내려가지 야, 근데 저렇게 보니까 진짜 없어 보이긴 진짜 하다. 없어 보이네. 오른쪽은 아니 진짜 없어 저게 보이네. 정확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네. 그럼요. 처음에 딱 저거 보였을 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너네 다루냐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시각 효과가 엄청 크네.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여. 왼쪽은. 그러네. 야 이거 중요하네 보니까. 저것들이 의도하려고 저 여론조사 결과 했다 깜짝 놀란 거야.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 했잖아. 1,000명짜리로 그 차이가 좁아졌다고 또 발표했다고요. 야, 자 그리고 이번 그 대선 토론회를 할 때 네. KBS 유튜브 채널에 또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요. 이 유튜브 채널이 KBS의 아랍권 공식 유튜브 계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외 나가서 여행하시는 분들에서는 아마 이게 자주 보는 어떤 그런 계정이에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 생중계 도중에 이 KBS 아랍권 공식 유튜브 계정 이름으로 문수 오늘 잘하신다 이런 댓글이 진짜네? 올라온 겁니다. 저렇게. 이건 안 돼. 자 그래서 KBS가 이 댓글이 바로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KBS에서 처음에 이거는 도용 가능성을 지금 조사 중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예.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접근 권한을 가진 KBS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자택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보다가 계정 전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KBS 자체 조사니까 이렇게 뭐 입장을 낸 건데 예. 실제로 이랬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자택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자기 계정으로 보지 어떻게 KBS 아랍군 유튜브 계정으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방송 중에 KBS 사무실에서 저거를 그렇죠.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전 자택에서 저거를 자택에서 매불쇼 계정으로 뭐 유튜브 뭐 보지는 않잖아요. 전 매불쇼 계정이 없어. 몰라요. 이 전체에서 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의문점이 있네, 있다. 약간은 좀 KBS가 책임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렇죠. 거 아니겠느냐 네. 의심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국방부 장관은 이제 민간인이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원래 민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민간인이잖아요. 네. 군복 입고. 근데 막 이거는 보수 쪽에서 난리를 치더라고. 아마 이재명 후보 군을 전역하고 빨리 1년이나 2년 이내에 장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군대 티도 안 벗고 그러다 보니까 장성 출신 중에 바로 이제 그 전역하고 1, 2년, 2, 3년 이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군인처럼 장관은 정무직인데 지휘관처럼 해서 병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장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 기준을 이제 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역 후에 몇 년 정도 지나면은 민간인 태가 그 군인 태가 벗는지. 그래서 통상 저는 봤을 때 그 군에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위에 있으면은 그와 관련 취업도 한 3년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특권이나 뭐 여러 가지 비리와 연루될 수 있어서 그런 것처럼 뭐 한 3년이든 5년이든 그런 기준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저희 남양주시에 와서 연설하실 때도 인재 기준을 얘기했어요. 먼저 국민께 충직해야 된다. 네. 국민께.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청년 결백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 조건 중에 하나는 남북이 대치하고 또 여러 가지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 능력이 출중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해서 누구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런 갖추면은 가능하다라고. 사실은 보여지는 우리가 거죠. 비정상이 계속되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검사가 안 하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행정각부가 있고 그 밑에 외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방관이 매번 해관부 장관을 한다. 어떻겠어요? 이상하잖아. 야, 이 비유 좋았는데요. 말이 안 되지. 기상청 통보관 하시던 분들만 환경부 장관을 계속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검찰청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하는 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군부 독재의 잔재예요. 군부 독재의 잔재. 국방부 장관은 항상 군 출신이 그것도 장성 출신이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박정희가 쿠데타하기 전까지는 국방부 장관이 다 민간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기붕이라는 사람 있죠. 이승만 때 실세였다가 마지막에 저기 한 사람.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지가 다시 쿠데타 당할까 불안하니까 국방부 장관을 현역 군인 바로 마친 사람을 시킨 거예요. 뒷돌만이가 해야지 덜 불안하니까. 그게 지금 몇십 년 오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지만 스페인 여성 국방장관 임신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과거에 36살에 스페인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해가지고 만삭의 인부복을 입고 군대를 사열하는 장면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이게 문민 우위의 원칙이에요. 근데 비정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아. 아니 그리고 그 민간인 국방부 장관 언급에 대해서 가장 막 분노하고 있는 그분들이 신주단지 모시는 미국에서도 사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군 경험이 없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경제 정책 전문가지. 근데 국방부 장관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뭐 한 6년 정도 했어요. 물론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오히려 경제 전문가로서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혁할 점은 없느냐. 그래갖고 군 경험이 없는 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아마 미국 국방부 장관 출신 중엔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걸 갖고 그 펜코 애들은 막 조롱하면서 아니 그럼 여가부 장관도 남자가 해라 뭐 이렇게 막 조롱하고 있더라고. 아니 여가부 장관도 남자가 그러니까 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내왔다라는 것. 이런 거를 계속 좀 지적을 해주셔야 되겠네. 그렇죠. 새삼스럽네. 그렇게 일단 들으니까.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됐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내란 종식이 사실 이번에 대선의 가장 큰 하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내 내란 종식이 아직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고 또 군내 그런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뭐 민간인이든 뭐 군 출신이든 저는 문제 없다고 근데 봅니다. 이 얘기를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하면 가장 서운해하실 분이 옆에 앉아 계셔서 그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 민간인이라고 아까 민간인 먼저 얘기했잖아.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 그 얘기잖아. 제가 전역한 지 6년 됐어요. 밝히시잖아. 아까 3년 얘기했잖아. 3년은 좀 3년 이내는 좀 곤란하다. 군복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은 충만하시네요.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장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비역 장성단.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보수 후보 지지선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래요. 이번에도 뭐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김문수 지지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역 장성단
91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네. 했어요? 네, 근데 했습니다. 기사가 안 나던데. 그러니까 이걸 어제 그저께 사실은 그동안 지지 선언을 장병단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장성단만 별도로 이름까지 다 공개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기사화가 잘 안 됐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최초예요? 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이름을 밝히고 저쪽에서는 이름을 별로 안 밝혔어요. 반대 쪽에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일일이 밝히면서까지 지지한 건 이건 처음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내란의 가장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윤석열은 사실 그 초기부터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면서 가장 피해를 군에 줬고 안보에 줬기 때문에 장성들은 이런 사전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응징하는 선거다라고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규정을 했는데 언론이 주목을 안 했는데 매불쇼가 주목해 주니까 고맙네요. 이거 흥미롭더라고. 네. 심지어 그 포스타 있지 포스타. 네. 예비역 포스타가 우리 의원님 포함 9분이나 계시더라고. 그렇죠. 네네. 와, 네. 다 아는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분들. 네,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권 때 해군 참모총장 했던 이종호 해군 총장도 들어왔죠.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많은 장성들이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실제 윤석열 정권 응징하고 안보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죠. 이거 91명 정도 지지하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은 현역들에게도 많은 그것이 영향이 갈 거예요. 내가 모시던 분, 존경하는 분도 여기 가서 지지했네.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란이 이렇게 인식을 될 수 있어서 모든 장성들이 이름을 직접 다 밝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군 있지. 요거를 이제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아예 그냥 철수시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좀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은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공식적으로 언급된 거는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지금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전략 변화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재명 후보께서도 밝혔듯이 한미 동맹 기반 하에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주변국과 잘 지내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것은 미군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나중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런 전략을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 저는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하실 말씀하시고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진짜로 이번 대선은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3표가 부족한데 전 우리 매불쇼 시청자분들이 요원이 돼서 1, 2, 3 작전을 오늘 중에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1, 2, 3 작전 이런 기호 1번을 의미하고 2는 이재명, 3은 3표가 부족하니 주변에 홍보해서 3표 더 찍을 수 있도록 전 요원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만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요원님의 말씀이죠. 자, 포스타 김병주 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엊그제 출연했을 때 이준석 후보 그날이 이제 저녁에 토론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에게 꼭
저 이재명 후보께서 질문을 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 그래서 하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매우시에서. 예상으로 여기서 여기서 드렸는데 그 토론하기 전에 네. 여기 나오셔서 이준석이가 시끄러 임마 그 전에 강남에서 원희룡이랑 술을 마셨다. 네. 그리고 술이 취해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제가 그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체육 진행자께서 시끄러 임마 바빠 그러면서 빨리 대충 넘어가신 것 같아요. 왜 그랬어? 그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도착한 게 12시 20분 이전이거든요. 그 직전쯤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 최소한 40분 이상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네요. 이준석 후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미세해서 뭐 어떤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하기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정확히 모르는 네. 거라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이준석이 국회에 온 게 12시 50분 아닌가요? 12시 20분경에 도착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해제 결의가 새벽 1시 2분. 1시 2분에 그렇죠.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들어갔으면 한 표를 보탤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20분하고 50분은 좀 차이가 큰데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국회 정문에서 본회의장까지 걸어가는데 몇 분 안 걸리니까 거기서 쇼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20분. 그러니까 12시 20분에 도착했다면 충분히 12시 50분에 도착했다는 설과는 너무 갭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 20분경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었고 그때 157명 뭐 이렇게 받고 또 30분경에도 전화를 다시 해서 170여 명 이렇게 받고 한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누가 어느 의원이 거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표결을 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정확히 다시 한번 영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분명히 6시부터 강남에서 식사하고 8시 반쯤에 또 술 먹으러 술자리 또 그 2차 자리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네. 원희룡 장관이 있었고 송땡땡 의원이 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잠깐만. 원희룡은 친윤 중에 친윤인데. 그렇죠. 그 왜 만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계엄 당일날. 그날 뭐야? 야 소름이다 갑자기 나. 네. 뭐야? 갑자기 좀 의심이 갑자기 너무 세게 되는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둘만 먹은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공직자들도 있었고 송땡땡 의원도 있었습니다. TK의 저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들이 이 술을 2차 자리에서 먹을 때 이제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들과. 아니 그러니까 계엄 얘기를 들었다는 게 계엄 선포하는 걸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포 전에? 그렇죠. 선포쯤에 이제 계엄입니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밥을 산 분이 있어요. 민간 회장이. 예, 박모 회장이 이제 밥을 사고 하는데 하여튼 그날 특이하게 그 권력 주변에 핵심에 그 찐윤인 사람들이 막 통화가 오고 막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날 그러면 발표할 때 들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딱 질문할 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집 가까운 데 있어서 그렇죠. 가서 옷 갈아입고 맞습니다. 샤워하고 예. 그러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집이 강남이에요? 아니죠. 동탄 아니에요? 동탄하고 상계동하고 둘 중에 하나지. 네, 집은. 강남은 저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둘 다 멀죠. 예. 강남 기준으로는 상계동도 멀고 동탄도 멀고 다 멀죠.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그 2차 간 집도 강남이거든요. 근데 집 가까이 있어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럼 가깝다는 느낌이 그럼 강남과 동탄을 가깝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절대 못하죠. 네, 그래서 저는 강남에 그럼 집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그건 나한테 안 가르쳐줘. 있어도 나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분명히 본인이 답변할 때 집 가까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혹시 그날 강남에서 그 술 먹고 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가까이라고 말을 했나? 제가 퀘스천입니다. 그날 그거보다는 저는 찐윤 중에 찐윤. 윤석열이랑 너무 가까운 원희룡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이준석과 만나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그리고 왜 그때 또 만났을까? 갑자기 이게 지금 막 머리에 팍팍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많은 의구심 속에 지금 뭐- 제보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날 식사와 뭐 저 술자리와 이런 제보들이 계속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좀 맞았네요. 네. 이준석이 이제 그 본인의 주장을 기자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 샤워하고 이런 것도 다 그 기자한테 그쵸. 얘기한 건데 네. 이준석의 주장은 12시 50분에 도착했다라고 한 게 맞네. 예. 근데 본인 주장이 근데 이제 그래요. 교수님은 내 제보에 의하면 20분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들은 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날 묘하게 그 만난 사람들이 이제 친윤 내지 찐윤 이런 사람들이고 통화자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서 왜 그러면 본인이 충분히 들어갈 시간적 그 부분은 됐을 텐데 안 들어갔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천하람 의원이나 다른 자기 개혁신당 의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안에. 근데 왜 굳이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했을까? 네. 그러면 혹시나 뭐 나쁘게 생각한다면 네. 그게 알리바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냐 그러면 아. 왜 자기 당의 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알리바이.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뭐 나름의 계획이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 혹시라도요. 근데 그날 술을 많이 먹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아 많이 먹었어요. 예, 그 식당하고 다 저 술집하고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저한테 그러니까 제보가 오죠. 그 술을 좀 해요 이준석이? 근데 술 좀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술을 굉장히 잘 하죠. 아니 근데 술을 안 먹진 않아요. 빨개지면서도 술을 먹긴 먹어. 근데 술을 먹으면 평소보다 조금 더 더러워져. 더럽다는 게 뭐예요? 그 평소에도 자꾸 코파고 그러잖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많이 좀 비틀비틀거리고. 아니 그런 얘기까지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나도 뭐 있긴 한데 얘기 안 해야겠다. 너도 좀 아는 게 있군요. 화장실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변기에서 많이 떨어져서 사시더라고. 아니 뭐 그런. 이 귀한 시간.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안 하려고 그랬잖아.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나 뭐 나오는 줄 알았네. 뭐 대단한 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골목 뉴스 가운데서 이제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그 같이 샤넬백을 바꿀 때 동행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1,200만 원 넘는 거 바꾸러 갔을 때 동행한 사람 얘기거든요. 21g 대표는 김태형 씨라고 오픈돼 있습니다. 실명이 언론에 보시면 그 부인으로 조 WY라는 분인데 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거의 비슷한 연배들이죠. 지금 압수색을 광진구에 있는 알 아파트를 이제 압수색을 해서 집에 아마 그 집 앞에 기자분들이 많이 뻗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포인트가 이제 검찰에서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샤넬백만 보는 게 아니고 반클리프인가요? 이 부분, 그 부분도 계속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21g이 용산 저 한남동 관저 공사할 때 거의 자격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자격이 안 굉장히 돼요. 조그만 회사고 사무실 원래 있던 주소를 찾아갔을 때는 어디 뭐 이상한 학고방 같은 그런 저 사무실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봐도 현재도 그 회사가 직원이 9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꽤 됩니다. 아마 그 한남동 걸 해서 그랬는지. 그런데 이 지금 부인도 제이모라고 하는 이벤트 회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이벤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션 저 이벤트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서울 패션 위크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전면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부인도 그런 걸 해요. 예. 웨딩 페어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등재돼 있는 거 상으로. 뭐 더 이제 단기 계약으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굉장히 큰 어떤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과연 그 파워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분들이 그 국회에서 왜 출석 요구를 할 때 아예 소명서도 안 내고 안 나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21g 대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는 포인트가 이제 요 샤넬도 있고 목걸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같이 기자분들하고 추적하는 것 상으로는 목걸이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농담드리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또 의구심 하나가
자, 이분이 샤넬에 이제 VVIP라서 모시고 갔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유경옥 그 비서 얘기가. 그러니까 21g 대표 부인이 네. VVIP라고. VVIP란 뭐 각종 혜택이 있어서 아마 뭐 마일리지 혜택 같은 게 있나 보죠. 추잡스럽다. 그런데 아유. 첫 번째 그러면 800만 원대 거를 갈 때는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20대 아마 지금은 30대가 됐을 거예요. 그 홍보 쪽에 있던 여직원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개고리를 보면 건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가 시켰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여기 그 21g 그 부인도 그렇고 그 홍보 직원도 건진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결론은 검찰에서도 당연히 그게 건너갔다고 보고 지금 전제를 하고 수사를 세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인간관계 요 딱 네트워크 지도를 보면 이건 완벽히 김건희 이 라인이 아니겠느냐. 라인이다. 만약에 진짜 건진이 컨트롤했다면 우리가 V1, V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건진은 진짜 그냥 V죠. V. 네, 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아무튼 이 김건희의 혐의 중에 가장 그 선행에 가까운 혐의거든요. 이 얘기는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이 백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행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그 약한데 이 혐의는. 삼청동 안가 이제 이런 그렇지, 것들을 그런 걸 해줘야죠. 우리가 이제 CCTV가 지금 엊그제 뉴스를 보고서는 또 비화폰과 CCTV가 다 제출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아주 세분화해서 봐야 됩니다. 그 체포 당시 께 제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포 당시 그 전후 등등이 제출이 돼 있고 그 앞에 국무회의 저 형식상 국무회의 거 제출돼 있고 그런데 정작 제출이 안 된 게 있어요. 안가 거는 제출이 안 돼 있었어요. 안가 CCTV. 비교적 최근에 이제 열람만 기존에 해주고 최근에 이제 제출이 됐는데 여기서 깜짝 놀랄 게 지금 개봉 박두 직전이에요. 직전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좋은데요. 세 사람이 출국 금지돼 있죠. 한덕수, 네. 최상목, 이상민. 네. 거기에 추가될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그 전후에 거기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박성재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런 류의 사람들 예. 전후에 그동안 네. 이제 입 다물고 뭐 전화기 바꾸고 했던 사람들.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한덕수 내란대행이 김문수 지지하는 글을 올렸죠. 어젠가 그젠가 올렸죠. 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 집무실 5층 그 CCTV에 보면 사전에 포고령 그 포고문을 봤다는 거 그걸 들고 다니는가 봐요. 그걸 그렇습니다. 사전에 네, 같이 열람하는 것도 나왔고요. 그게 이제 나와 있고 이 삼청동에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럼 안 드나들었을까? 이제 나온다. 그 전후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왜 이렇게 그 전직자들 퇴직한 사람들이 왜 이런 집단적으로 무슨 댓글을 한 해 만에 엊그제 박선원 의원 막 네. 기자회견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그런 움직임을 왜 보일까? 국정원도 뭔가 관여가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가 없을까? 결론적으로 안가 CCTV가 곧 아마 오픈이 될 텐데 그 공개를 했을 때 이 비밀들이 많이 풀릴 걸로 저는 예상을 그럼 합니다. 내란 잔당들 입장에서 야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네. 이 생각이 그렇죠. 지배적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 근데 걔네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 CCTV도 될 수 있지만 안가 CCTV가 더 클 것이다. 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안가 거를 오픈을 안 할 때 경호처가 일종의 이제 안가 못 오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안가는 가장 그 어떤 그 공적이지만 가장 사적인 또 그런 국가 기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공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일종의 그 이유로 됐었거든요. 네, 헛소리죠. 네. 네, 됐다. 이제 기대되네 또. 거의 다 왔어. 제발 투표 좀 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좀 제발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다 헤드라인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이고. 근데요 4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이 제발 아쉽네요. 15.72%. 15.72%. 그러면은 지난 대선보다 1.61% 상승. 1.61% 포인트. 네. 아쉬워. 이거 안 돼. 아쉬워. 올라갈 거예요. 저도 올라갈 이거 겁니다. 네. 방송 내일도 너무 있잖아요. 오늘 오래 해갖고 나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사전 투표하러 가려고 지금 저도 이제 그래야 하고 되는데. 있네요. 네. 그 썬킴 그냥 집에 보내면 안 되나? 나도 가야 되는데.
아 썬킹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근데 광고는 남아 있나요? 저는 좀 전에 가서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너무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다 헤드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썬킹과 함께 옛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